얼마 전 해외 토픽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 히잡을 쓴 여학생이 교문 앞에서 선생님에게 멈춰 섭니다. 히잡을 벗지 않으면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에 학생은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히잡을 벗습니다. 그걸 가방에 구겨넣고 거울도 없이 머리를 정리한 뒤 아무 말 없이 교실로 향하더군요. 그 영상을 보는데 몇 년 전 제가 파리를 여행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히잡을 쓴 여고생들 몇 명이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집에 가던 모습이었죠. 그땐 그냥 히잡을 쓴 여학생들이구나 하고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여학생들도 아침에 학교 앞에서 히잡을 벗고 등교했다가 수업이 끝나고 다시 히잡을 쓰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라는 나라, 우리가 알기로는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 아니었나요? 누구보다 자유를 외친다고 말하는 그 나라가 왜 여고생 머리에 얹힌 천 한 조각 앞에서는 이토록 예민해지는 것일까요? 겉으론 정의를 말하지만 정작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조용히 밀어내는 사회, 그건 고상한 차별 아닐까요? 당황스럽고 솔직히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말 히잡이 프랑스를 불안하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이미 쌓여있던 불안과 편견이 만들어낸 핑곗감일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가 그토록 자랑해온 자유라는 단어부터 다시 좀 들여다보려 합니다. 프랑스는 누구보다 자유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이 세 단어는 지금까지도 프랑스 공화국의 기둥처럼 자리 잡고 있죠. 왕이 신의 대리인이라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 프랑스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외치며 지배와 억압을 무너뜨린 자유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는 왜 여고생 하나가 머리에 두른 천조각에 이토록 민감해진 걸까요? 그 아이는 소리치지도 누굴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숙인 채 학교에 가려 했을 뿐이죠. 그런데 프랑스는 말합니다. 그건 공공의 질서를 위협해. 종교는 사적인 것이어야 해. 우리는 하나의 프랑스니까. 그 말은 얼핏 들으면 멋있고 논리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전제가 숨어 있어요. 모두가 같아야 평등하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프랑스는 자유를 외치지만 그 자유는 조용한 통일성을 바탕으로 유지됩니다. 모두가 비슷한 말투, 비슷한 복장,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기를 원하죠. 겉모습으로는 구분되지 않기를 바라고, 특히 믿음이나 생각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는 웬만하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가 말하는 동화주의입니다. 너는 프랑스에 살고 있으니까 프랑스답게 살아야 해. 문화도, 종교도, 표현도 공적 공간에선 최대한 나를 감추고 우리로 살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사람이 정말 같을 수 있을까요? 태어난 곳도, 언어도, 신념도, 겪어온 삶도 모두 다른데 그 다름을 억지로 하나의 틀에 맞춘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통제 아닐까요? 겉으로는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고 조용히 밀어내는 것. 그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무언의 기준이자 구조적인 차별의 출발점이 됩니다. 히잡을 금지한 건 법이었지만 그 법이 자라난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같아야 안전하다, 같아야 평등하다는 불안한 신념 위에 서 있는 자유. 그 자유는 과연 진짜일까요? 히잡이 프랑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존재하던 불안 위에 더 씌워진 핑곗감이었을까요? 2004년 프랑스는 공립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립학교는 중립의 공간이다. 특정 종교를 드러내선 안 된다. 그 대상은 기독교의 십자가, 유대인의 키파, 시크교의 터번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항은 거의 이슬람의 히잡만을 겨냥한 법이었죠. 왜 하필 히잡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그날 이후 무슬림이라는 단어는 많은 서구 사회에서 이질감과 불안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테러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이슬람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이 일상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죠. 히잡을 쓴 여성은 그저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에는 종교적 상징, 보수적 문화 혹은 잠재적인 위협처럼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정말 미묘하면서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히잡은 말이 없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대부분은 뉴스와 정치가 심어준 편견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죠. 히잡은 점점 의심의 상징이 되었고 정치인들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했지만 설마 정말 그랬을까요? 어쩌면 프랑스는 사회 곳곳에 쌓여가던 경제적 불안, 인종 간 갈등, 문화적 충돌의 긴장감을 히잡이라는 분명하고 작은 대상 위에 더 씌우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아무리 작고 말 없는 천조각이라도 말이죠. 결국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히잡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히잡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였던 걸까요? 프랑스는 왜 히잡을 그렇게 불편해할까요? 그건 단순히 종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뿌리는 프랑스가 오랜 시간 붙잡고 있는 철학, 바로 라이시테, 즉 세속주의에 닿아 있습니다. 프랑스는 말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종교나 정치색이 드러나선 안 된다. 모두가 똑같이 중립적인 모습일 때 비로소 진짜 평등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학교나 관공서에선 십자가 목걸이도, 히잡도, 심지어 유대교의 키파 같은 모자도 모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고 불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겉보기엔 모두에게 평등한 기준처럼 들리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겉모습을 지운다고 정말 평등해지나요? 다름을 드러내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불편해하는 그 시선이 더 문제인가요? 히잡은 그냥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고 문화이고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언어죠. 그런데 프랑스는 말합니다. 알았으니까 그런 메시지는 너희 집안에서만 가능해. 공공의 자리에서는 모두 다 같아야 해. 그게 진정한 프랑스야. 라고요. 아니, 그럼 이게 공산주의랑 뭐가 다르죠?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구호를 외치던 체제, 거기서 다르다는 것은 곧 위협이었고 눈에 띄는 것은 곧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믿는 것은 되지만 표현하는 것은 안 되고, 생각은 자유지만 드러나면 안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되려면 모두 같은 모양이어야 하는 사회. 그건 어쩌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억압을 만드는 구조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진짜로 타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안의 익숙함이 위협받는 두려움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매일 아침 가방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조용히 구겨넣고 아무 말 없이 교실로 들어갑니다. 히잡은 그동안 조용히 견뎌야 했습니다. 머리에 쓴 천 한 조각이 불편함을 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고 증명해야 했고, 때론 그냥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프랑스에서는 그 조용했던 목소리들이 하나 둘씩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법정에서는 정체성의 자유를 주장하며 소송이 이어지고, 거리에서는 무슬림 여성뿐 아니라 다양한 인권단체가 함께 외치고, 온라인에서는 히잡을 벗으라는 시선이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되묻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히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는 있는 그대로 살고 싶은 것조차 이토록 많은 증명을 해야 하는가? 프랑스는 말할 수 있는 자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유는 어떤 목소리에만 허용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자유로운 사회라면 그 자유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흑인 이민자, 아시아인, 유대인, 장애인,
그리고 여성들까지 이 사회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조용히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입을 엽니다. 이것은 단지 히잡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말하는 자유라는 단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지금 프랑스 사회 곳곳에서는 그동안 눌려왔던 질문들이 서서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은 이제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변화의 징조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도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 자유는 왜 누군가의 머리 위에 얹힌 천 한 조각 앞에서는 이토록 작아지고 불편해지는 걸까요? 히잡이 누군가에겐 억압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믿음이 되고 정체성이며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다양한 의미가 그 작은 천 안에 담겨 있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걸 단 하나의 시선으로만 해석하려 듭니다. 히잡을 쓴 여성을 보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저거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닐까? 저걸 안 쓰면 천국에 못 가는 건가? 왜 굳이 저렇게 티나게 해야 하지? 설마 저 여자는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는 아니겠지?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시선들이 모여 말 없이도 설명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하죠. 그냥 눈에 안 띄면 좋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불편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에게 어떤 손해라도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해 그 불편함은 히잡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낯설고 다른 것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고 싶은 내 시선에서 오는 것 아닌가요? 오늘도 그녀들은 거울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냥 오늘은 좀 편하게 벗고 나갈까? 아니야, 그래도 나답게 살아가야지. 그녀들이 매일 마주하는 이 선택은 결코 자유로운 선택은 아니지 않나요? 그건 사회가 만든 시선과 불편함을 스스로 감내하라는 묵묵한 강요일 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갈등 속에서 히잡은 점점 프랑스 정치가 내세운 가장 편리한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프랑스는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나와 똑같은 사람만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도 똑같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사회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 천 한 조각이 말해주는 건 억압도 위협도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그냥 다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용한 선언, 그리고 강요당하고 희생되지 않아야 할 인간의 존엄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며 저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의식 중에 두려워하고 불편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행 중에 마주친 그들에게 저는 겉으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심한 시선과 낯설고도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던 태도가 오히려 누군가에겐 상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들을 아프게 만든 건 사회였고 그 사회 안에 있었던 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또 한 번 배우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주고 다름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아이러니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지금까지 Y월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